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수 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지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HK 이노엔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IM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숫자가 보여줄 성장 궤도, 매수 유지, 목표주가 7만원, 상향, 4Q25 프리뷰, 25년 4분기 동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2,866억 원, 382억 원으로 제시한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1. K캡의 중국 로열티 인식 금액이 매분기 상승 중이며 2.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체결한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의 물량이 4분기에 인식됨에 따릅니다. K캡은 경쟁의 심화 국면 속에서도 처방이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액 사업은 독과점 구조에서도 캐파 확장에 따른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26년 HK 이노엔의 기대 포인트, 동사의 올해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은 1조 1,355억 원, 1,298억 원으로 제시한다. K캡의 처방량 증가, 수액 사업의 확대 등으로 성장하는 추세는 유지되지만 코 프로모션 제품 중 일부 라인업이 제외됨에 따라 성장폭은 한 자릿수로 전망한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로열티 금액이 매분기 상승하고 있고 원가율이 높은 상품 비중이 감소하기에 개선될 여지가 크다. 올해 기대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K캡 글로벌 이벤트다. 최근 동사의 미국 파트너사인 세벨라는 FDA에 K캡에 대한 NDA를 제출했다. 해당 소식을 기점으로 주가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하락이 발생했다. 다만 미국 시장의 규모와 현재 관련된 경쟁 제품이 하나밖에 없기에 경쟁 강도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빠르면 연내, 보수적으로 내년 중 허가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도 K캡 판매 파트너사를 선정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회사가 향후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이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진출 가시감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올해 국내에서 시행되는 약가 인하 제도에서 수액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기초 수액은 퇴장 방지 의약품이기에 오히려 약가를 올려주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또한 의료 파업의 정상화, 기초 수액이 동사의 수액 사업 내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고려시 수액 사업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연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 의견 유지,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실적 추정치 변경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사의 영업 가치는 2조 4,060억 원이며 26년 예상 EBITDA 1,116억 원에 타겟 멀티플 21.6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단기적인 이벤트는 소멸한 상황이나 실적에서의 개선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점과 K캡의 글로벌 진출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주목한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경부터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26년 1월 13일 급락을 했었네요.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는 21년 10월에 8만 원 정도를 한번 찍었었고요. 그 이후
박스 하단가 35,000원과 상단 51,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었죠. 좀 전에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대로 지난 1월 13일 미국 파트너사인 세벨라가 미 FDA 허가 신청했다는 뉴스로 세론 물량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저점을 찍고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데요. FDA 허가 신청 이전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수급 금투 투신 3호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꿈비입니다. 정부의 출산 정책 수혜 관련 종목이죠. 작년 12월경에 거래량 크게 실리며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평선들은 거의 수렴이 된 상태이고요. 금일 그 이평선을 관통하는 양봉 나와줬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들어왔네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휴젤입니다. 약 3, 4개월 동안 좁은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1월 16일 거래량 실리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살짝 돌파했었는데요. 다시 박스 복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KMW입니다. 작년 10월경에 급등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급한 조정을 받고 나서 약 2개월 동안 충분한 횡보를 보여주고 나서 금일 거래량 실리며 장대 양봉 나와줬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이 양봉이 변곡 캔들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JNTC입니다. 이전 박스권 하단부까지 다 내려왔죠. 그리고 단봉으로 저점 확인한 이후 서서히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60일선은 편평해지고 있죠. 그리고 5일, 10일선은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요. 금일 20일선을 관통하는 거래 실린 장대 양봉 나와줬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이 꽤 크게 들어왔네요. 외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서진 시스템입니다. 저점 확인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었습니다. 금일 이전 고점 저항에 부딪혀서 음봉을 뽑아줬거든요. 거래량이 일단 줄었죠.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으면 분할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금투,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지난 1월 12일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고기능성 첨단 소재를 3년 이상 연속 공급 중이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반전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요. 거래량 실리면서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금투, 투신, 3호, 기타,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상승 3파 대기 중인 종목입니다. M디바이스인데요. 상승, 눌림, 금일 변곡 캔들 다시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기타 들어왔네요. 다음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박스권 상단부 돌파한 이후 그 라인을 따라서 지속해서 횡보 중입니다. 이평선들 또한 수렴 중이고요. 금일 수급, 외인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6시 19분이거든요. 미 선물이 좋지 않아서 현재 국내 넥스트 마켓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 KRX 정규 시장에서는 8%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현재 넥스트 마켓에서 약간 하락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거래가 실리면서 박스 돌파에 성공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박스 상단부에 있는 걸로 나오죠. 금일 수급, 외인, 금투, 삼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약간 눌려서 시작한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고영입니다. 금일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후쟁성에서 고영의 뇌수술 로봇 허가 승인을 획득했다는 뉴스로 장중에는 약 1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에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현재 넥스트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4%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수급 3호 조금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는 HK 이노인을 공유해 드렸고요.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과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 등으로 나눠서 리뷰해 드렸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이 약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요. 내일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